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콘덴서의 접속 방법입니다. 자, 콘덴서의 접속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위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콘덴서 접속 방법에서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배우셨던 저항의 접속 방법과 마찬가지로 콘덴서를 가지고 우리가 직렬 또는 병렬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우리가 전압과 또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하와 또는 콘덴서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 근데 먼저 좀 간단하게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저항에서 우리가 했던 이 방법을, 직렬에서 했던 방법을 우리가 콘덴서가 하게 되면 병렬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항에서 병렬했던 이 방법이 콘덴서야 직렬과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콘덴서의 이 접속 방법에서 먼저 병렬 연결부터 보도록 하죠. 자, 병렬 연결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구분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구분했었죠. 이 전류가 이 흘러가는 길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했을 때가 우리가 병렬 연결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어차피 책에는 유도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집에서 책 천천히 보시고요. 지금은 제 설명 드시는 게 이해가 제일 빠르세요. 자, 보면 병렬이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자, 아까 그림을 잠깐 그려봤을 때 만나봤지만 콘덴서입니다 하게 되면 정렬 C값을 이렇게 짝대기 2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압을 이렇게 걸었다 이게요. 자, 이게 긴 쪽이 이제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 긴 쪽에서 전류 I가 흘러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 전류를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하를 많이 표현할 거니까 전류와 전하는 비례하더라. 그래서 전하가 흘러갑니다 라고 표현을 해 보도록 하죠, 이젠. 그럼 이 전하가 쭉 흘러가다가 여기 접속점에서 위로 하나 흘러 거고 밑으로 하나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위에 흐르는 전하를 Q1, 밑에 흐르는 전하를 Q2,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콘덴서를 C1, 여기를 C2라고 본다면 이때 이 전하들이 C1을 만나고 C2를 만나서 다시 만나갖고 돌아오는 이 마이너스 길로, 그럼 얘는 이 전하가 흘러간 게 몇 개? 2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병렬 연결입니다 라고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저항 접속에서 병렬 접속을 배웠듯이 우리가 뭐가 일정하냐면 여기에 걸려있는 여기에 걸려있는 여기에 걸려있는 뭐다?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서 배웠던 우리는 Q는 CV라고 했던 이 공식에 의하면 얘네 둘이 만나면은 만들어지는 전압이 있다는 얘기고, 얘네 둘의 사이에서도 만들어지는 전압이 있고, 이 전하와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하와 여기 콘에서 없으니까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과는 서로 또 뭐한다? 똑같다라는 표현법을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은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전압이 됐든 얘네 둘 셋에서 만들어지는 V1이 됐든 얘네 둘 셋에서 만들어지는 V2가 됐든 얘네들의 이 전압값들은 다 서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때 전체 전하량, 그럼 이때 전체 전하량 이 Q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쪼개진 값이 1, 2로 나눠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 1, 2 값을 다 더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뭐야 이거? 앞에서 배웠던 키로이프 법칙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정정 용량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 얘기죠. 그럼 이 합성 정정 용량을 우리가 C라고 본다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전체 전하라는 것이 이렇게 구한다고 했으니까 Q는 Q1 플러스 Q2예요. 근데 이 Q 값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콘덴서 C와 전하 V를 곱해주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전하량 하게 되면 콘덴서 C와 V를 곱해주면 되고, Q1 원성분에 대한 우리가 전하를 구하겠다면 C1, V1을 곱하면 되고, 투성분이니까 C2, V2를 구하면 된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가승이 뭐라고 했냐면 전압과 전압들이 다 같아버리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 정용량 이 C라는 것은 병렬 연결에서는 C1 플러스 C2로 구하겠다라는 뜻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공식은 우리가 누가 같다? 저항조석에서 진열 공식하고 똑같다 얘기죠. 그래서 요거 내용이 다르지만 합성 정정용량 구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하들이 쪼개질 거니까 이 쪼개진 전하들을 구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게 되면 전하 분배 법칙이죠. 자, 전하 분배 법칙에 우리가 Q1 값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값이 전압비 V가 V1과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V입니다 하게 되면 요 식에서 V 니꼬로 하게 되면 C가 내려오니까 C분의 Q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얘는 C분의 Q 값으로, 얘는 원성분이니까 C1분의 Q1 값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C라는 거는 방금 구했던 누구? 합성 정용량 이 C 값을 말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 C1 플러스 C2 분의 Q 니꼬로 C1 분의 Q1이 되겠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Q1이니까 C1 이미 넘어가서 곱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Q1 값은 C1 플러스 C2 분의, 얘가 C1이 넘어왔으니까 얘는 누구 올렸어요? 자기 자신 꼴린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 전체 전하량.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대로 똑같이 구해보면 이 Q2라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1 플러스 C2 밑에는 똑같이 더해주고요. 이번엔 투성분을 구한다면 누구 거? 자기 자신 거 올려라. C2 곱하기 전하 Q쿨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하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항저속에서의 우리가 전류가 쪼개지는 걸 한다게 해되면 전류 분배 법칙은 당연히 누구 거? 남의 거 올렸지만 우리가 병렬, 콘덴서 병렬이다 하게 되면 자기 자신 거 올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크기의 이 정정 용량이 이번에 N개 병렬 연결 시 이때의 합성 정량 용량은 얘를 C0라고 표현해 본다면 얘는 같은 크기를 우리가 N개 병렬 연결했다게 되면 그 콘덴서 C를 N개만큼 곱을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병렬에 대한 접속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직렬을 보도록 하죠. 자, 직렬 연결은 우리가 이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우리가 한 개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된 경우겠죠. 얘를 C1, 얘를 C2, 전체 전하 V. 그럼 여기에 전하량 Q쿨럼이 흘러간다 라고 봤을 때 얘 만나고 얘 만나고 해서 다시 여기 들어온다. 전류가 됐든 전하가 됐든 흘러가는 길이 뭐다? 하나인 경우를 직렬 연결로 보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 Q하고 C를 만나면 얘도 V가 완성될 거고 얘도 얘 만나면 또 V가 완성될 거니까 여기 쪼개지던 전압들이 이거 생겨버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쪼개지는 전압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때 전압들은 뭐다? 일정한 값을 가지고 이때 전압들은 쪼개진 전압이기 때문에 얘들 더한 값이 얘 값이 될 거고 또 이때 우리가 콘덴서 이 C 값을 구한다게 되면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앞에 했던 뭐다? 저항의 직수 방법, 병렬 접속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직렬 연결은 전하가 일정한 거니까 이때는 전하가 일정하더라. 전체 Q 값은 Q1이 됐든 Q2가 됐든 다 뭐냐면 그냥 Q쿨럼으로 통일하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때 전체 전압은 V라고 한다면 V1과 V2가 서로 더해주면 우리가 전압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그러면 이때 정정 용량은 C라고 한다면 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니까 우리가 V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기 앞에서 썼듯이 C분의 Q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원성분이니까 원성분은 C1분의 Q1, 얘는 투성분이니까 C2분의 Q2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전하들이 일정하다 했기 때문에 이 전하들을 다 일정하게 놓고 내면
다 약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C 값인데 얘는 C분의 1 됐으니까 얘네 둘을 좀 예쁘게 통분시켜 버리면 C분의 1 더 곱하면 되니까 C1, C2. 얘는 C2가 없었고 얘는 C1이었으니까 C2 플러스 C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 C로 놓게 되면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럼 뒤집어주면 얘네 값이 C1 플러스 C2. 위에는 C1, C2. 이거 값 보니까 우리가 저항조 속에서 누가 같다? 병렬 합성 저항과 똑같은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압에 쪼개지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그럼 전압 분배 법칙 V1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값은 같이 전압 같다 했으니까 Q와 Q1이 같다고 한다면, 자, 이때 우리가 이 Q 값을 구하면 CV가 되겠죠. 그럼 이 Q는 C1, V1. 근데 여기 이 C 값을 아까 구해봤더니 합성 정리 용량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C1 플러스 C2. 얘는 C1, C2. 여기에 V 값. 리꼬로 C1, V1이죠. 그럼 양쪽에 똑같은 C1, C1 있으니까 서로 약분시킬 수 있겠네요. 얘하고 약분. 그러면 우리가 V1은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전체 전압으로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C1 플러스 C2 C2 곱하기 V. 자, 잘 보셔야겠죠? 전압 분배 법칙 하게 되면 이때 어떠나? 누구 꼴렸어요? 남의 꼴렸습니다. 남의 꼴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V2 똑같이 정리해보면 C1 플러스 C2 분의 얘는 C1 곱하기 전체 전압 V 값. 그래서 이게 네 번째 공식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똑같이 정리해보면 이번에는 같은 크기의 정정 용량이 N개가 지금처럼 직렬 연결시 이때 합성 정정 용량을 우리가 C0라고 놓는다면 이때 우리가 같은 크기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합성 정리량 했던 C1 플러스 C2분의 C1, C2니까 얘들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얘는 그 크기에 대한 개수대로 나눠주면 되더라라는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부분이 우리가 다섯 번째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딱 봤더니 이거 다 뭐예요? 그냥 저항 속에 다 반대가 된다 얘기죠. 특징 정의만 빼놓고 우리가 전압이 됐든 우리가 정용량이 됐든 다 값이 거꾸로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꾸로가 되는데 이걸 문제 풀 때 항상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암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죠. 제가 이제 병렬까지 다 했으니까 자, 문제 611페이지 5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딱 하실 때 딱 보면은 콘덴서입니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보다 콘덴서란 라고 생각해 보면 저항의 반대니까 내가 직렬과 병렬이 헷갈린다 그러면 먼저 저항부터 써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콘덴서를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5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접속된 회로의 콘덴서의 합성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얘 무슨 연결이에요? 딱 보자마자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하나, 직렬이라는 얘기죠. 그럼 직렬 연결에 대한 합성 정정 용량 물어봤으니까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얼마?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주는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답 골라주시면 당연히 답 3번 찍어주셔야 돼요. 절대로 답 찍어주는데 1번 찍으면 안 됩니다. 51번. 자, 그림에서 C1이 1 마이크로페럿, C2, C3가 2 마이크로페럿일 때의 합성 정정 용량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 2,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실 때 가장 아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콘덴서 C입니다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방법이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저항하고의 똑같다는 얘기죠. 병렬 접속하고. 그때 우리가 세 개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역수 해서 다시 역수했었던 거죠. 이걸 가지고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먼저 특징을 잡아요. 얘 2 있죠. 같은 크기가 두 개. 그럼 두 개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눗셈 하라. 그죠? 나눗셈 하면 얘가 얼마 된다는 거 이거? 1 되겠다는 거죠? 1 또 몇 개? 2개. 2개면 또 나눗셈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그죠? 2분의 1이니까 0.5 됐으면 0.5. 2분의 1 있으면 2분의 1. 답 4번쯤 되겠죠? 그 다음에 52번. 5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의 정정량을 가진 두 콘덴서를 직렬 접속하여서 이 회로에 200V 전압을 가하였더니 자 이때 전하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전하량 물어봤다는 얘기는 따로 구분말 없이는 당연히 뭐다? 전체 전하량 Q값을 구하라 얘기죠. 그럼 Q는 Q는 하게 되면 CV 값이에요. 근데 이 CV인데 이 C 값을 지금 뭐라고 줬어요? 두 개로 쪼개진 값의 직렬이라고 줬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얘부터 합성 정용량을 구하자 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합성 정용량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5하고 3 줬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가나다 답을 보세요. 다 마이크로죠. 그럼 내가 이따가 이거 쓸 때 여기다 굳이 하는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더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5하고 3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5 더하기 3 5 곱하기 3 이 부분이 콘덴서 C값. 그럼 여기에 곱하기 V가 주어진 게 200V 줬으니까 여기 200 바로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구한 값이 마이크로에 대한 C죠. 콘덴서 C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시면 답 4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53번. 자, C1과 C2의 직렬 회로에서 V의 볼트 전압을 가했을 때 C1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해봤죠? 여기 있네요. C1에 걸리는 전압. 그럼 누구 올린다? 남의 거 올려라. 그죠? 남의 거 올리랑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답을 3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54번. 4마이크로페럿과 6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을 하고 100V의 전압을 가했을 경우에 자 6마이크로페럿에 걸리는 이때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풀이를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시험 문제 가서 이거 그림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6하고 4가 지금 직렬로 되는 상태에 전체 전압이 100이래요. 근데 나는 여기에 걸리는 게 6마이크로페럿에 걸린 전압을 구하고 싶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설정만 해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C1 값을 여기 맨 처음에 줬던 4마이크로페럿을 본다면 C2 값을 여기 뒤에 나와진 6마이크로페럿을 본다면 그냥 10만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 내가 6마이크로페럿을 구하라 맞나요? 6마이크로페럿 걸린 전압을 구했으니까 V2를 구하라 이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C1 플러스 C2 그 다음에 남의 꼴 했으니까 C1 곱하기 전체 전압. 그러면 다시 쓰면 자 4 더하기 6 여기 또 4 올리고 곱하기 전압이 100 줬으니까 100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답 2번이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 55번. 55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정용이 C1, C2인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그 합성 정정용을 C라고 한다면 그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가나다라 답을 일단 보세요. C가 C1보다 크다. 또는 C가 C1보다 작다. 그리고 C가 C1과 C2에 대해서 덧셈과 같더라. 또는 뺄셈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들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구한다고 봤을 때는 밑에 있는 풀이 과정을 딱 보고 나서 아 얘가 C 값이 C1보다 작구나라는 거 바로 아시는 게 좋죠. 근데 우리 하다 보면 계속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숫자를 한번 정해보자. 이거 숫자로.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이 C1이 있고 그리고 C2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합성 정량이 이 C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여기를 일단은 같은 숫자로 한번 놔보자 얘기예요. 같은 숫자로. 그럼 얘네가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같은 숫자였을 때 우리가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같은 크기니까 2로 나눠주면 얘가 2분의 1이 되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 크기를 비교했을 때 이 C라는 값은 C1과 C2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C1이나 C2가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1 값을 넣어먹고 여기다 2 값을 한번 놔보자 이 얘기예요. 크기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이때도 우리가 구해보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플러스 2 분의 1 곱하기 2 그죠?
그럼 얘 값이 얼마냐면 3분의 2.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고 봤더니 그래도 어떻게 돼 이게? 얘들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증명시 된 거죠. 얘는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 굳이 뭐 3번, 4번처럼 해보겠다 하게 되면 뭐 해봐도 되겠죠. 근데 3번 답은 C1과 C2를 더했을 때 이 C값 같다고 했으니까 같지 않죠. 빼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2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이런 문제 보시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조금은 시간이 걸려도 저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비교하는 이 식들이 여러분한테 풀기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보자.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 정렬 용량의 C0는 무엇입니까? 딱 그림 보니까 직렬, 병렬이죠. 그러면 얘 위아래에 있는 걸 뭐한다? 더해주면 되더라. 그럼 이 C0라는 값은 C1과 C2를 덧셈해주면 끝난다 얘기죠.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답 3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게 어처구니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죠? 57번 2, 3, 4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 3개를 병렬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정량 용량은 하고 물었어요. 이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저항에서 그랬던 방법대로 거꾸로 해가지고 푸는 방법. 병렬이니까 병렬로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주어진 건 뭐다? 콘덴서. 저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다 더해주면 되겠죠. 2, 3, 4 더해준 값은 우리가 9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2번. 그 다음에 58번 8, 2 마이크로페럿과 그 다음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을 하고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추측되는 전하량은 몇 마이크로쿨럼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 Q값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 Q는 콘덴서 C 주고 전압 줘줬으니까 CV로 구하면 되겠죠. 이 공식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콘덴서 C라는 거는 전이차분의 전기랑 이 식을 그냥 정리한 것 뿐이죠. 넘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이 C라는 거는 얘가 8하고 2를 줬는데 병렬 접속이다 했기 때문에 8 플러스 2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V가 얼마? 이번엔 100V. 이거 계산기 누르실 때 잘 누르셔야 돼요. 그죠? 내가 그냥 잘못해갖고 여기 이렇게 없애갖고 그냥 이렇게 곱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 4층 현상은 얘부터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 얘 곱해보면 200에다가 얘 더하면 208 답이 되겠죠? 이래 놓고 답 208 있으면 208 찍는 사람 있어요? 당연히 208은 없지만. 그죠? 요것도 계산기, 요즘 계산기가 좋아갖고 웬만한 4층 연산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이런 4층 연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구하면 1000 되는 거 골라주면 되겠죠? 답 3번. 59번 0.2 콘덴서와 0.1 콘덴서를 병렬 연결하여서 4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0.2에 축적되는 전하는 어떻게 됩니까? 또 Q1 또는 Q2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보자. 콘덴서 C1을 0.2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콘덴서 C2를 0.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놓는다면 이때 얘가 물어본 게 여기에 흐르고 있는 전하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Q1을 구하세요 라는 말과 같네요. 그래서 밑에는 더해주고 내가 누구 꼴려야 돼요? 자기 자신 거 곱하기 전체 전하량. 그럼 다시 쓰면 C1이라는 걸 이렇게 넣었으니까 0.2 플러스 0.1 분의 0.2 곱하기 전체 전하량 주어진 게 뭐야? 여기 지금 전압을 줬네요? 이렇게 하면은 전압을 또 구해야 되잖아. 에이, 이렇게 풀면 또 안 되겠네.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얘는 보류.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전체 전압을 또 구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구해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굳이 이 방법을 쓰겠다 하게 되면 전체 전압 이 Q라는 것이 얘들의 합성을 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두 번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합성하게 되면 그냥 0.2 플러스 0.1이니까 0.3에 전압을 지금 40V 줬다 했더니 얘게 곱해버리면 요게 전압값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이거 Q값이니까 그죠? 여기 곱한 값이 여기 값이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내가 한다 하게 되면은
여기 전체 전압을 지금 40V를 줬다는 얘기니까 얘하고 얘에 걸린 전압이 우리가 똑같다고 봤을 때 얘하고 그냥 곱해버리면 전압 갖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나 저렇게 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쉬운 선택. 저는 그냥 봤을 때 이 문제를 당연히 뭘로 전압 분배 법칙을 써야지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경렬이니까 이 전압이 여기든 여기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든 여기든 똑같은 거니까 내가 여기에 전압 Q값을 구하고 싶어 한다면 얘하고 곱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제가 뭘 어떻게 복잡하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얘기보다는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면 8로 되는 거 답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뭐 수학이라는 게 딱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번 보시게 되면 A, B 사이의 콘덴서의 합성 정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C 요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병렬이니까 우리가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다 더해버리면 얘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3C. 그러면 3C하고 2C가 있으니까 이때 합성 정량량 구한다면 직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제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6. 답 있으면 5분의 6 찍고 답 없으면 요 나눗셈 해갖고 1.2 찍어주면 되겠죠? 2번. 그 다음에 61번. 뭐 똑같은 문제죠 뭐. 자, 이번에는 이렇게 줬네요. 자, 그림 같은 회로의 정정량이 합은 어떻냐? 또 합 구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병렬. 우리가 더해주면 그냥 6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직렬이니까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주는 식으로. 그러면 9분의 18에서 2라고 찍어주면 되겠죠. 2 돼 있는 거 답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62번. 그림 같은 콘덴서를 접속한 회로의 합성 정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얘는 이번에 이렇게 줬대요. 자,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주는 상태에서 여기가 EC, 얘도 EC, 얘도 EC, 그 다음에 여기 EC, 여기 C. 그러면 딱 보자마자 얘들의 병렬 돼 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는 직렬값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들 더해버리면 되니까 이 그림을 지워주게 되면 얘 값은 여기가 3C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EC니까 다 더해주면 얘도 쭉 없애주면 여기가 6C가 되겠다 이 뜻이죠. 근데 여기 그러면 똑같네요. 2라고 찍으면 되겠죠. 답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63번. 그림 같은 콘덴서의 합성 정량은 얼마냐? 뭐 이젠 뭐 시군 좀 먹기죠. 이런 문제는 이제 여기 C, EC 더해버리면 여기 EC, 그죠? 병렬이니까. 그럼 여기 EC인데 보니까 또 힘들게 2 더하기 2 곱하기 2 하시면 안 돼요. 2니까 2를 몇 개? 2개로 우리가 나눗셈 하면 되겠죠? 1 되는 거 답 찍어주시면 1이 그냥 C니까 답 1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4번. 그림 같은 회로에서 CB 사이에서의 합성 정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AB입니다. 죄송합니다. AB 사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를 C2, 얘를 C3, 얘를 C1, 그리고 AB가 여기 A, B, C. 요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얘네들은 뭐다? 직렬. 그러면 이 직렬 됐다는 얘기는 얘하고는 병렬이 되겠다 이 뜻이죠. 이 식만 우리가 표현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하고의 직렬이니까 우리가 직렬식 써보면 C2 플러스 C3 분의 C2, C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에 덧셈 C1
이런 답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답 골라봤더니 이런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얘가 거꾸로 뒤집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거꾸로 뒤집어준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왜? 얘네들이 통분시켜버리면 밑에는 곱해질 거고 위에는 각각 더해질 거고 다시 역수치해보면 이 모양이 된다 이 뜻이죠. 이런 모양 또 찍어주면 되겠죠, 답을. 그래서 그런 모양이 어디 있냐면은 C1 더해져 있는 거 부분이 3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65번. 그림 같은 콘덴서를 접속했을 때 합성 종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번엔 조금 복잡해졌네요. 근데 뭐 그래도 아까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얘들이 직렬이고 얘하고는 병렬, 또 얘하고는 직렬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자, 얘부터 본다면 우리는 1 플러스 4 1 곱하기 4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5분의 4 여기가 지금 5분의 4래요. 근데 얘들 병렬 되어 있으니까 또 병렬하게 되면 여기 5분의 4에다가 이거 1.2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계산기 빵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죠? 빵 눌러보면 얘가 또 무슨 형렬? 직렬. 얘를 그냥 간단히 제가 어떤 A라는 문자를 본다면 얘하고 병렬이니까 A에다 플러스 3에다 A 곱하기 3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답 나오겠네요.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해보세요, 꼭.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답이 1번이 나와요. 1.2. 그 다음에 66번. 그림같이 접속된 콘덴서의 합성 정정 용량을 구하고 여기에 1쿨럼의 전압을 충전하려면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 하냐면 자, 여기에 콘덴서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 곳에다 전압을 1쿨럼을 우리가 딱 충전을 딱 시킬 건데 여기에 그럼 몇 볼트를 가야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보고 지금 뭘 거냐 사실상 V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V는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렇게 쓰면 돼요. Q는 CV니까 V는 하게 되면 C분의 Q다. 그러면 전압 Q라는 거는 지금 1하고 줘졌죠? 근데 이 Q, C값만 여기 회로 있으니까 바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얘들 뭐다? 병렬이니까 더해주면 10하고 30 더하니까 40.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병렬.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식을 쓸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60 더하기 40. 여기 60 곱하기 40 분의 1. 맞아요. 그 계산기로 꽉 눌러주면 되겠죠. 눌러보시게 된다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얘가 지금 이 볼트로 물어봤으니까 시바에서 요거 마이크로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여기 이거 다 계산하면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역수치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다니면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해보시게 된다면 답이 2번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조심할 게 부분이 가나다라 보니까 1번, 3번은 2라고 돼 있고 2번, 4번은 4.17 되는 이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뒤에 뭐다? 요거 지수. 지수가 정확하게 몇이 되는지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것만 딱 보더라도 눈치껏 알잖아요. 얘 넘어가면 얼마 이쪽으로? 10의 6승. 그죠?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볼까요? 10의 n승을 가지고 내가 분수 나타내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a의 마이너스 n승을 가지고 분수 나타내면 a의 n승분의 1. 이게 공식이니까 올라가면 그냥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자, 그 다음에 67번 보자.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을 하였다. 이 회로의 합성 정량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 풀어보셨던
64번과 솔직히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그림을 주어진 문제, 하나는 그림을 주지 않은 문제. 그러면 이것도 간단히 풀면 되죠. C1, C2가 직렬을 연결한 회로에 라고 했으니까 직렬 연결했다면 C1과 C2를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준 식으로, 그죠? 여기에 병렬로 연결했다 했으니까 플러스 C3만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답이 없다 하게 되면 얘도 다시 거꾸로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분의 1 플러스 C3. 같다는 문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답 골라주시면 답이 1번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68번. 다음 중 콘덴서의 저속벽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직렬로 저속하면 용량이 커진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렬을 줬을 때 용량이 커지는지 병렬을 줬을 때 용량이 커지는지 요거 증명했던 이 문제가 어디냐면은 방금 55번 문제. 잠깐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보세요. 55번. 제가 아까 같은 크기로 했던 같은 크기 아니든 했던 우리가 병렬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용량 값이 어떻게 됐어요? 합성이 작아졌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렬은 여기 직렬에서 병렬은 커진다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본다면 일단 직렬로 조속하면 용량이 커진다. 아니죠. 작아지는 겁니다. 2번 병렬로 조속하게 되면 용량이 적어진다. 아니죠. 커지는 겁니다. 3번 콘덴서의 직렬은 저소모 가능하다. 말도 안 되죠. 병렬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직렬로 조속하면 용량이 적어진다. 이게 맞는 얘기죠. 아까 했던 55번 답 4번. 자, 얘는 55번 문제 참고. 그죠? 69번. 정정용량을 n개를 병렬로 접속한 정정 용량은 n개를 직렬로 접속한 정정 용량의 몇 배냐 물어봤어요. 자, 이거 읽자마자 이게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문제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뭐뭐에 대한, 뭐뭐에 의한, 뭐뭐분해, 뭐뭐의 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서는 다 뭐다? 분모값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게 우리나라 말의 특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뭐분의 뭐뭐에, 뭐뭐에 의한, 뭐뭐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써져 있는 그 말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다 분모값을 가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분모가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이 되긴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걸 구한다는 얘기는 직렬분의 병렬로 구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병렬값을 뭐라고 줬냐면, 자, n개를 병렬로 접속한 정정 용량은, 그럼 n개만큼 우리가 곱을 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콘덴서 C가 있다고 했을 때 n개만큼 있다면 n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렬은 n개만큼 우리가 연결했다 했으니까 얘는 그 C를 뭘로? n으로 나눗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밑에 1이 있는 거니까 밑에 곱한 게 분모, 얘 곱한 게 분자가 될 거니까 어차피 CC는 약분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몇 배? n제곱배. 그래서 답 골라주시면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70번. 자, 정용량이 같은 콘덴서가 10개가 있다. 이것을 병렬로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로 접속할 때의 값과 몇 배가 됩니까? 자, 이번에도 분모가 누구예요? 직렬. 아시겠죠? 그래서 콘덴서 이 C를 구하는 얘기는 직렬분의 병렬을 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숫자로 줬으니까 숫자로 대입해보자. 자, 이번에는 병렬로 접속했을 때가 콘덴서 10개래요. 그럼 병렬이니까 10C가 될 거고요. 얘는 그 10을 몇 개로? 콘덴서 이 C를 10개로 나눗셈 해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100이 되겠죠 뭐.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71번. 자, 문제가 요거 마지막 문제예요. 자, 정정 용량이 n개를 직렬로 접속한 이 정정 용량은, 자, n개로 병렬로 접속한 용량이 몇 배냐? 자, 이번에는 아까 문제와 달리 뭐다? 병렬이 분모가 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 이 C라는 거는 병렬분의 직렬이더라. 그럼 똑같이 써보면 병렬을 지어준 게 n개 직렬로 접속한 부분이 여기 직렬. 얘는 그 콘덴서 이 C를 n으로 나눠준 값. 얘는 병렬이니까 C를 n으로 곱해준 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도 밑에 이게 1 있는 거니까 밑에 곱해버리면 n제곱. 얘 곱해버리면 1이죠. 답 골라주시면 4번에 있죠.
어떻게 푸신지 이제 되시죠? 이런 식으로 비례식 문제도 낼 수 있는 거고, 또는 여러분들한테 뭐냐, 이거 회로에 대해서 합성 정렬을 구하라, 또는 여기에 어떤 대한 첫 번째에 대한 전하량을 구하라, 또는 전압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식을 정리하셔서 저항과 접속을 비교하면서 배우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5번째 내용, 정전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